이번에 내란 특검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김건희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낸 게 나왔어요. 텔레그램이었다고 하죠?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 거기 보면은 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김일경, 김정숙은 왜 수사 안 하나요? 뭐 이렇게 지금 물어봤다면서요? 네. 이게 벌써 2024년 5월 15일인데 저 때면 사실 이제 한동훈 그 전 장관 나오고 나서 이제 비대위하고 갈등이 좀 있던 시절이에요. 총선 참패하고 나서. 근데 이걸로 추론해 보면 김건희가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이어보면 12월 4일 날 내란 직후에 안가해동도 이 메시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박성재 누구 메시지 받아서 했을까? 이 부분도 이제 수사를 그 4명을 전원 다 사실 원래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4명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김건희는 아마 저 문자로도 내란의 이제 주요 혐의로 그 지금까지는 김건희 특검에만 있었잖아요. 이제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형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이 이제 법적인 권한을 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를 빌린 것이고 이제는 김건희 특검에 있는 자료를 내란 특검이 이어받는 이제 이어달리기 같은 이제 과정이 이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김건희가 수사 사항까지도 다 보고받고 자기에 관련된 사건까지도 좀 지시를 내리는 이런 모든 이제 정황들이 다 물증으로 뒷받침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참담함을 느끼는 게요. 그 안가 4인방 이완규 그리고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자들이 내란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김건희 덮어주고 한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특검에서는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왜 신병 확보가 안 됩니까? 왜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영장 발부를 안 합니까? 저는 이거 덮을 수 없고요. 만약에 특검이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수사기관으로 또 경찰이나 국수본이나 또 공소청으로 넘어가서라도 전 이 부분 끝까지 저는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 검찰권의 사유와 김건희가 정점으로 돼가지고 행했던 이 지난 5.6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 청산 바로 하지 않고서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날짜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그 박성재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았던 거 보시면 5월 15일입니다. 자, 저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일단 김건희 비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열 이틀 그러니까 5월 2일 날 이 입장을 밝히니까 12일 후에 갑자기 박성재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장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원석 총장이 7초간 침묵으로 항변했죠. 그것도 항변을 7초 동안 침묵이 뭐예요? 이원석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1초, 2초, 3초, 5초, 6초, 7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기계도 없고 그 시간대를 이렇게 쭉 짚어보면 박성재가 김건희 말을 듣고 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인사 이후에 이제 전주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바로 올라왔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올라온 다음에 김건희 황제 수사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혐의로 덮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원석 총장은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말하고. 근데 그때부터 사실 검찰 쪽도 그 김건희한테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V0가 김건희였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모든 권력이라는 게 남편이 대통령이면 조금 그 친인척 간에 그런 어떤 좀 봐주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통상 근데 토스를 칩니다. 보통 남편한테 얘기하거나 친척한테 얘기를 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그거를 좀 감싸주거나 요렇게 일어나지. 저건 저렇게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노골적으로 본인이 직접. 조국 대표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던데 이 부분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 수사 최초 지휘도 김건희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내내 하면서 따랐을 것이고 윤석열은 응 하면서 따랐을 것이다. 한동훈, 강백신, 어미주는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고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김건희에 대한 이 문자가 나왔던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라도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만큼은 법을 바꿔서라도 수사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김건희가 제일 셌으니까 김건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김건희가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았지만 이준수라고 하는 자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이 또 있었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이준수 공부를 좀 하셨다고? 아, 예, 제가 이거 좀 이준수 그 씨 파악을 위해서 공항 갔을 때부터 예, 지금 절판됐어요. 이준수가 쓴 책이에요? 예, 이게 세강자의 독학 주식가예라고. 예. 이분 이제 필명이 세강자예요. 예, 그래서 독학 이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굉장히 인상 깊게 생겼어요. 여기 보통 이제 작전주. 이 사람이 그 모의 투자 경연대회에서 한 3번 정도 우승을 하거든요. 2003년식인데 그 여러 가지 책 중에 이제 앞에 자기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어허. 예. 어디서든 내 이름 석자를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거대한 숲에서 곱게 뻗어나간 한 그루 전나무가 되고 싶다. 예. 이름 하나는 제대로 남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원래 이 사람이 주식 전문가인가요? 주식 이제 사기꾼이죠, 사실은. 이 모의 투자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식 뭐 애널리스트 이런 건 아니고 주식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하기 전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M&A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업계에서는 이제 꾼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조작 이번에 이제 다 혐의가 웰바이오텍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은 읽어볼만 합니까? 아, 제가 다른 사람들 사지 말라고 제가 여기서 다 엑기스를 예, 라면 받침도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만 알려요. 12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세력 따라잡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장인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왕 존재하는 이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세력들 이들의 투자 패턴에 동승한다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이 범죄하라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준수하고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 문자가 서로 좀 반말투로 돼 있던데 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주고받은 건가요? 실제 반말한 거예요. 실제로 반말했어요? 네, 이준수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이제 반말로 하고 그래서 사실 내밀한 관계라는 게 이제 특검 측에 취재해보면 그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상호 존칭을 하거나 말 놓지 못하죠. 근데 말을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되면 말을 놓죠. 보통. 네, 연인 관계 되면 대학교 때도 오빠 하다가 서로 5살, 10살도 말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접한 관계가 됐을 때 서로 말 놓는 거예요. 이준수하고 김건희는 어떤 관계일까요? 단순히 막 그 전에 이렇게 이종호 막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저기하고 이런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수 같은 경우는 김건희에게 건진을 또 소개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김건희 측 변호인단이 뭐 특검에 대해 가지고 뭐 불륜 프레임을 짜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불륜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고 김건희와 이준수의 관계가 이 범죄 전체의 조감도와 이 범죄 전체의 내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지금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고 뭐 둘 사이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만 뭐 가까운 관계일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사적인 관계일지 그것까지 우리가 뭐 알고 싶지는 않은데 이 범행에 관한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마땅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뭐 카카오톡도 수백 개가 지금 다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에는 다 밝혀질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이준수가 잡혔잖아요. 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범죄자들의 그 서로의 딜레마 관계, 범죄의 딜레마 관계가 이제 해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준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진실 규명에 또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그 쭉 조사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봐주고 김건희만을 위해서 움직였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번에 문자 공개하고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체 범죄 아닌가요? 범죄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연루돼 있고 예. 인사청탁 내지는 권력의 사유화를 함께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가 조작에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늘 수사 대상에선 열애로 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봐줬겠느냐. 아까 우리가 김건희가 박성재랑 나눈 텔레그램도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검찰권을 이 윤건희 부부가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지금 쩐주들은 돈을 대고 이준수 같은 사람들은 기술을 대가지고 주가 조작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적과 같은 이 범행을 지금까지 수차례 해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는 이 사유화된 검찰 권력 하에서는 이 진상이 드러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악의 축에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만 제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전모가 다 드러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준수 체포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수사기관이 좀 힘을 내서 전 진실을 밝히는데 정말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자 지금 꼭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죠. 그 최종 무혐의 발표했던 조상원이. 데가. 조상원. 네. 차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번 찾아볼게요. 뭐 변호사 하겠죠. 지금 개업했을 네, 가능성이 그때. 높죠.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도망가 있을 살죠. 때가 아닌데 사실은 다 그러니까 왜 써받아야 그런 되는데. 자들이 이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하면서 정관예우 누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냐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범죄 행위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게 지금 군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가 됐을 뿐이고 법무검찰 쪽 그리고 국민의힘 쪽 그리고 사법부 쪽 이쪽은 지금 손도 못 댄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멀게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 말대로 이준수 씨의 문제는 사실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니 이 정도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2013년 그 11년 1차 때부터 모든 법망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시 여주시청장 그리고 대구에 가 있었죠. 윤석열 어떤 사단과 검찰끼리 서로 봐주기 이런 특권이 아니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지어 음주운전 때 걸려가지고 자기가 반부패 현재 2부에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 받아서 내가 지금 좀 축하 파티 했다. 근데 일단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경찰에서 반부패 2부를 입에서 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남의 사생활이고 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양재동 가서 가정법원 가서 둘이 싸울 문제고 대신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지금 이 범죄를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둘의 관계가 뭐길래 여기까지 지금 이준수는 보호를 받고 법망을 다 피해갔느냐. 이걸 지금 밝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뭐 찔려서 발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불륜 프레임으로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를 우리는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지가 왜 김혜경 여사라든지 김정숙 여사 수사는 진척이 없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권력 분화가 좀 있던 시기잖아요. 이제 한동훈계랑 뭐 이원석 이쪽이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약간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이 초반에 가장 많이 의심을 받았던 게 왜 문재인하고 한 몸이냐 요 부분인데 이제 뒤로 몰리니까 김건희도 극우파 결집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